그럼 시작해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파이콘 2019 키스톤 스폰서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안석찬입니다. 파이콘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 계시느라 되게 고생들 많으신데 끝까지 세션 들어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무거운 주제의 발표가 아닌 만큼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즐기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The Right Frameworks for the Right Time입니다. 자세한 발표 주제 소개에 앞서서 먼저 제 자기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뱅크샐러드에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안석찬이라고 합니다. 주로 파이썬으로 RESTful API 서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파이콘의 취지와 맞으면서 뱅크샐러드의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한 그 당시 기술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상황과 함께 어떤 기술적 고민을 했고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파이썬의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혹은 직접 개발하시면서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의 장단점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발표는 웹 프레임워크들의 줄 세우기가 목적이 아닌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뱅크샐러드의 첫 번째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는 장고였습니다. 장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풀스택 프레임워크이죠. 장고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ORM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캐폴딩이 가능한데요. 스캐폴딩이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를 기반으로 MVC 구조의 크러드 프로그램의 뼈대를 생성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크러드 로직을 간단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드민 페이지 또한 장점 중 하나인데요.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앞서 말한 ORM을 통해 정의된 데이터 모델을 편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뱅크샐러드에서는 첫 카드 추천 서버를 장고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국내에 존재하는 약 3,600여 개의 카드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알맞은 카드를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드 추천의 핵심인 우리만의 카드 데이터베이스도 장고의 장점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장고의 강력한 장점들을 활용하여 약 3년간 4,000여 개의 정형화된 카드 정보를 관리하는 CMS 서버를 관리할 수 있었고 이를 지금까지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고를 사용하면서 겪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카드 추천 이후 예적금 혹은 CMA 추천 등의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피처가 추가되면서 더 이상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서서히 전환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란 기존 모노리틱 아키텍처와는 다르게 큰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서비스 단위로 서버를 나눠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고는 모노리틱 아키텍처에 더 적합한 풀스택 프레임워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 이상의 것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고의 템플릿 같은 기능이죠. 또한 어느 정도 코드 구성이 강제되어 있어서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불편함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에겐 장고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로운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플라스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5줄의 코드로도 서버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의 코드를 구성하는 법은 플라스크로 만들어진 서버의 개수만큼 많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답게 굉장히 자유로운 게 특징입니다. 또한 성숙한 에코시스템으로부터 많은 확장성을 가지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썬의 대표적인 ORM인 SQL 알케미 익스텐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테스팅까지 여러 확장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 높은 생산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실제로 뱅크샐러드에서는 혁신 금융 서비스인 스위치 보험을 플라스크로 개발하였습니다. 스위치 보험은 사용자의 여행 일정에 따라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뱅크샐러드에서 간편하게 여행자 보험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는 4월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 서비스가 발표한 뒤 최대한 빠르게 개발을 했어야 했고 실제 사용자와 금융사 간에 돈의 트랜잭션이 있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플라스크의 싱크로너스함은 트랜잭션을 쉽게 보장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또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답게 아키텍처에 대한 제약이 없어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 용이했고 폭넓은 모듈의 다양성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여러 개 익스텐드해서 쓸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코드량으로 인해 다른 개발자들도 쉽게 코드 리뷰를 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뱅크샐러드에는 스위치 보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플라스크 서버들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기관과 통신하는 서버들은 플라스크를 사용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높은 안정성과 생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크에도 역시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이 코드는 그 중에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 더미 펑션인데요. 사용자가 보유한 모든 카드의 상세 전본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요청을 처리하는 코드가 동기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요. 사용자가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코드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개수만큼의 요청이 동기적으로 수행될 것이고 이는 단일 요청당 응답 시간의 증가를 뜻합니다. 갈수록 뱅크샐러드 내부에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면서 서비스 간 통신량과 복잡도가 증가하였고 추가로 타 금융기관들과의 통신도 많아지면서 하나의 단일 요청에 대해 응답이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자산을 연동할수록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단일 요청당 응답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보장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대표적인 비동기 처리 라이브러리는 셀러리와 G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셀러리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비동기 작업 큐입니다. 하나의 작업을 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면 하나 이상의 워커가 이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셀러리는 프로듀서와 컨슈머 모두 파이썬이어야 하니 도입할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스칼라, 고, 노드.js 등 여러 가지 언어로 구성된 서버가 존재했던 상황 때문에 셀러리를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인 G-이벤트도 결국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G-이벤트는 libviv 기반의 동시성 라이브러리입니다. G-이벤트 같은 경우 앞서 말한 파이썬에 대한 종속성은 없었지만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코드는 실제 G-이벤트의 공식 다큐멘트에 존재하는 몽키 패칭의 예시인데요. 몽키 패칭이란 본래 동적 언어에서 런타임의 코드를 수정하여 별도의 변경 없이 본래 소스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몽키 패칭은 어쩔 수 없는 useful appeal, 즉 필요악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무조건 사용해야 하지만 정말 악마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서비스가 커지면서 이런 코드가 많아지면 가독성이 낮아지고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저희가 높은 생산성을 위하여 파이썬을 메인으로 채택한 이유와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래서 따라서 낮은 가독성은 협업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판단했기에 결국 도입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때 뱅크샐러드는 급격한 성장을 겪었는데요. 작년 2월 60만 다운로드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300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약 5배의 성장이 있던 만큼 엄청난 트래픽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용자 경험 위에 앞으로 서비스의 확장과 독립적으로 단일 요청의 응답 시간을 보장하면서 엄청난 트래픽을 견뎌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찾은 것은 AIO HTTP라는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AIO HTTP는 이 소개 글에 나와 있듯이 어싱크 IO 기반 웹 프레임워크인데요. 어싱크 IO란 파이썬 3.4부터 등장한 모듈입니다. 이는 이벤트 루프를 사용하여 콘커런시를 제공하는데요. 하나의 스레드를 사용하고 여러 IO를 병행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컨커런시는 IO 바운드 잡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른 여러 서비스와 통신할 때 매우 유용한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복수 개의 리퀘스트를 병렬적으로 보내고 한 번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처음에 설명했던 동기적인 코드를 어싱크 IO를 사용해서 비동기로 바꾼 코드입니다. G-이벤트 스타일의 몽키 패칭 등이 없어서 가독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요. 한 번에 카드 상세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자의 카드가 얼마나 많던 그중 가장 오래 걸리는 요청만큼의 시간밖에 들지 않습니다. 카드가 하나가 있던 10개가 있던 사용자에게 응답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기 중에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서버로 더 많은 요청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AIO HTTP는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들 중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이 차트는 실제 퍼포먼스를 측정한 자료인데요. AI HTTP의 초당 요청 처리수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고나 플라스크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TPS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싱크로너스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4, 5배 정도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점을 살려 뱅크샐러드에서는 자산, 내역, 도메인 서버를 모두 AI HTTP로 구현하였는데요. 모든 자산의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로직은 물론이고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인 스크래핑 동기화 로직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약 500만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주의 응답 시간 지표를 살펴보면 99%의 요청이 100ms 안에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청들이 단순히 DB에서 쿼리를 수행해서 결과값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도메인별 마이크로 서비스와 통신한 결과도 있고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동기화 요청임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AIO HTTP 또한 높은 성능에 반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서비스가 커질수록 가독성과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로 블루프린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리소스별로 서브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생성 자체는 문제없지만 이 서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엔드포인트를 리졸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수준의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시그널 핸들러들을 모두 다 콜백 레지스트레이션 형식으로만 추가할 수 있는 점이 등이 있었고, 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코드 베이스가 커질수록 가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뱅크샐러드는 또 다른 성장을 겪게 되는데요. 2018년 기준에 50명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12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개발자 수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가독성은 개발 과정 중 가장 큰 병목인 코드 리뷰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는 곧 낮은 생산성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높은 가독성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는 프레임워크를 찾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찾은 것이 세닉입니다. 세닉은 플라스크처럼 되게 간단합니다. 실제로 본인을 플라스크-like 어싱크로너스 프레임워크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모든 객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싱글턴으로 선언하고 리퀘스트 핸들러에서 이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여 글로벌 오브젝트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 직관적이고 안전한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블루프린트 개념을 활용하여 RESTful, 즉 리소스 단위로 패키징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버의 확장과 독립적으로 리소스에 맞춰 서버 코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AIO HTTP처럼 어싱크 IO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 어싱크 IO를 얻을 수 있는 컨커런시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멀티플 워커를 활용하여 패러럴리즘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닉의 장점들을 통해서 성능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사닉도 비슷한 문제점이 존재하긴 하였습니다. 운영 환경에서 사닉을 활용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협업 관점에서의 단점으로는 이런 그림들처럼 통일되지 않는 컨벤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닉도 너무나 높은 자유도로 인해서 개발자들의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고 코드 구성 시 고민할 것이 많아진다는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또한 이런 각기 다른 코드 스타일은 유지 보수에 되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쿠키커터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해결하였는데요. 쿠키커터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개발자들끼리 합의된 코드 구조를 바탕으로 하나의 템플릿을 설계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들은 한 줄의 커맨드 라인으로 실제 작동하는 서버 코드를 생산할 수 있고 바로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된 코드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서버들이 단일성을 가지게 되었고 코드 리뷰의 생산성 또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오픈소스에서는 기본적인 HTTP 서버 코드 스켈레톤만을 생성하지만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소스로는 그 퍼시스턴스, 즉 뭔가 MySQL이냐 몽고DB냐에 따라서까지 디펜던시와 코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닉과 쿠키커터를 사용하여 개발팀에서 하루에도 몇 개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닉의 치명적인 단점은 어싱크 IO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아토믹 슈티 보장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토미시티란 트랜잭션과 관련된 작업들이 부분적으로 실행되다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닉에서는 전통적인 플라스크나 장고와는 다르게 만약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끊게 된다면 리퀘스트 핸들러가 중간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제 코드인데요. 요청에서 엔티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캐싱해두는 예제입니다. 만약 엔티티가 DB에 저장된 뒤 첫 번째 코드가 실행된 뒤에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끊게 되면 두 번째 코드인 캐싱하는 펑션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다른 서비스들에게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에 취약한데요.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는 운영 환경에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서비스는 K8s 위에서 실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사이드카 패턴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 패턴이란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별도의 컨테이너를 붙이는 패턴입니다. 실제 뱅크샐러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리버스 프록시로 연결하여 해당 요청의 응답 시간, 응답 코드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로깅하는 사이드카를 직접 구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observability 툴을 사용하여 관측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세닉의 코드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하나의 요청이 어떻게 여러 가지 서비스와 통신하였는지 추적할 수 있었고, 이를 다른 배치 잡으로 활용한 보상 트랜잭션 처리 등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세닉의 단점들을 나름 극복할 수 있었고요. 이 결과로 인해 현재 뱅크샐러드에서 약 20개의 세닉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작성되고 있는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 또한 세닉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뱅크샐러드가 상황에 따라 어떤 기술적 고민을 하였고, 이에 따라 어떤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순으로 장고, 플라스크, AI, HTTP, 세닉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이 4개의 프레임워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뱅크샐러드의 기술팀의 가장 큰 가치관은 생산성인데요. 높은 생산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더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파이썬은 특유의 간결함으로 인해 우리의 비전 달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웹 프레임워크의 적절한 활용 또한 높은 생산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